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9월 FOMC가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면은 성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내일 새벽 3시 반부터 제니 델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3, 6, 9, 12월에는 연준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게 되고요. 이 변화 그리고 FOMC 성명서에서 과연 금리를 동결했는지 아니면 인상을 했는지 동결을 했으면 왜 동결했고 인상을 했으면 왜 인상을 했는지 이런 이유까지 내일 새벽에 진짜 미리 지금 바쁠 것 같은 이런 부담이 막 현재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FOMC 주간에 들어서는 그야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지표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기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경제지표를 월가에서는 이제 호재라고 해석해버린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중국, 인도, 아시아하고 신흥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어떤 하방 포지션하고 숏이 많이 실려있는 시장일수록 어제처럼 그래 9월 FOMC 금리 인상은 이제 틀렸다. 미리 안도랠리가 나올 때 보면 그 반등폭도 상당히 컸죠. 상해가 어제 3.5%나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이 장세는 정상적인 어떤 뭐 중장기 관점의 매수세와 차익 실현 이런 게 아니라 숏이 실렸다 숏커버로 반등하고 공매도가 실렸다 환매수로 반등하고 이런 식의 지금 널뛰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간밤에 미국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7,000, S&P 500지수 2,100선에서는 아직 멀어져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9월 FOMC에서는 시장을 놀라킬 만한 어떤 매파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오늘도 140포인트 추가 상승을 했고요. 적어도 이제 어제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의 급반등을 정당화시켜줄 정도의 느낌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FOMC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하방 포지션이 많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외국인들도 모처럼 시원스러운 순매수로 반응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지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도 역시 당장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지금 이제 한 20시간 남은 시점에서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거나 매파적인 느낌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 편안한 현재 수준대에 와 있고요.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의 일부 실망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봤는데 조금 실망스러웠었죠. 역시 소비자 물가도 비슷했습니다. 이게 참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동한거에 들어갔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름에는 또 이 유가 하락 때문에 또 하한거에 들어간 거지. 맨날 쉬기만 하면 도대체 언제 올라오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예 디플레로 확 밑으로 가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등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간이나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중립에 있는 건 사실상 손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0.8로 예상에 일단 부합을 했고요. 예상도 어쨌든 기대가 크지 않았었다는 점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PI는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보시다시피 2월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YOY로 봤을 때는 0.2% 플러스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벌써 이제 4개월째 플러스의 명맥은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이 보시다시피 L자형의 이런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적어도 이제 뭐 다른 지표들처럼 뭐 W자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N자형이라든지 이런 거면 그래도 탄력이라도 살아있는데 L자형은 지금 약간 그나마 앉아있다가 드러누워버린 그런 형상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진했냐고 보면은 그저께 봤던 PPI하고 뭐 일맥상통을 합니다.
일단 휴가철 뭐 막바지지만 어쨌든 휴가철 기간이었기 때문에 8월 달의 경우 시급료는 0.2% 플러스 나왔는데 휘발유가 마이너스 4.1% 유가 하락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거는 약간 늘었지만 또 항공 요금을 비롯해서 운임이 마이너스 0.3% 나온 것이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유가 하락한 거는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좀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쪽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런 만큼 다른 쪽으로 어떻게 플러스가 비슷하게 좀 절반이라도 뭐 한 1, 2%라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USA 투데이에서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는 어떤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근데 지금 유가 하락을 빛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선순환은 아직까지 좀 약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 그다음에 저유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아직까지는 좀 적다. 대신에 이거를 이제 시장 관점으로 보면 이제 또 스포일드 차일드들이 좋아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FOMC 첫날 이렇게 앞에서 보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의 방어막이 하나 추가됐다고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제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260포인트 오늘 140포인트에서 토탈 이틀 동안에 FOMC 불확실성이 제거되기도 전에 총 4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거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지금 여러 소리 다 필요 없고 일단 당장 내일 금리는 죽어도 못 올린다. 이렇게 지금 성급한 안도렐리가 또 하루 더 펼쳐졌다고 봐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숏포지션이 많이 쌓여있던 뭐 중국, 한국, 그다음에 뭐 인도 같은 데서는 어제 가불하듯이 미리 이제 안도렐리가 나왔고 그 폭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이제 둘로 나눠서 보면 우열반인데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주택하고 고용, 그 다음에 열반,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인플레이션하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제조업 지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반에 속해 있는 주택 지표, 소비 지표 이제 이런 것들 과연 이제 해당하는 거 하나가 더 나왔는데 NAHB의 주택 시장 지수를 보겠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자 협회가 NAHB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 경제 지표에서 집계하는 통계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자재를 구매해서 집도 짓고 뭐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도 막 떼인 적도 있고 막 이제 그야말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거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제 이 심리는 미국의 주택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위기 이전의 전성기로 지금 복귀를 했다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주택시장 지수가 62를 기록해가지고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달하고 예상치가 둘 다 61 정도로 전달에도 이제 저 61이 9년 만에 최고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좋다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펙티브 바이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가망 고객을 보통 프로스펙팅 리스트에다 넣어놓고 이제 금융사에서 체크를 하는데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 지수가 47로 1년 만에 다시 47선의 최고치로 복귀를 했고요. 대신에 지역별로 약간 이제 온도 차는 있습니다.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 몰려있는 뭐 뉴욕과 워싱턴, 보스턴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의 지수는 아직 40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중서부 지역의 주택시장 지수는 65선, 66선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뭐 고급 주택이 있는 동북부 지역의 주택 경기는 좀 아직이고 지금 중서부 지역 위주로 현재 주택 경기가 활황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CNBC에서는 다행히 이제 주택 건설업자들이 느끼는 것의 어떤 주택 매기는 공급 단계잖아요. 공급 단계 주택 경기가 활황을 이루고 있는데 다행히 NAHB 측에서는 지난 8월 초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좀 심각했었는데 거기에 좀 의연했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봤고요. 미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택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 2층으로 돼 있어서 보통
뭐 1층에는 부엌하고 뭐 이제 애들 방 있고 2층에 안방 있고 뭐 이렇고 옆에 차고나 헛간 같은 거 조그맣게 있고 앞에 마당 있고 이런 이제 실질 구매력이 가까이 어베일러블한 단독주택의 매기가 살아나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에 이 단독주택이 또 개인들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주택 차압도 많고 그래서 한동안 주택 건설업자들이 지금 같은 때는 주택 집 지어봤자 재고로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남는 거다 해서 한동안 일을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갑자기 매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은하실이나 이제 내일 새벽이면 FMC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요즘에 모든 시장의 어떤 이슈는 기승전 FMC, 기승전 연준 이렇게 되겠는데요. 다른 이제 월가 하우스뷰도 좋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FMC 멤버들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자. 이렇게 해서 핵심 6인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FMC 성명서까지 카운트다운 20시간 14분 32초 3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옐런 의장은 경제 회복이 지속될 경우에 올해 적당한 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발언한 거를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지속 시라는 저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걸 보자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신 지표는 약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요 의견에는 약간 힘이 좀 덜 실려 있다. 그 다음에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2%가 연준의 장기 목표긴 하지만 2%딱 도달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 인플레 2%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약간의 좀 매파적인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은행장은 9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다소 감소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래서 8월 금융시장의 혼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즈 행장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무래도 올해 좀 후반부로 가는 게 좀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아틀란타 연은 데니스 로카트는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50대 50으로 본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치몬드 연은의 제프리 레커는 대내외 변수를 체크했을 때 요즘 들어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감소한 것은 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FMC 투표권을 보면은요, 매파에 속해 있는 요 네 사람은 6월부로 이제 FMC 투표권 멤버에서 제외가 됐고, 지금, 비둘기들의 잔치가 지금,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 금리 인상을 연준이 했을 때 사례를 이번에도 적용해 봤을 때 우리 한국은행은 2번의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나면 바로 경기가 다시 회복될 조짐을 보일 것이고 미국은 3개월 정도 조정 뒤에는 다시 금리 인상의 어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런 이 예상은 솔직히 지금 2015년하고는 저는 상당히 좀 안 맞을 수 있다. 오히려 위험한 시나리오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그건 이제 2004년도 케이스를 보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이제 존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월가의 시각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갈 놈들은 다 간다. 좋은 주식은 항상 있다는 건데요. 지난 이제 200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던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봤을 때 10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애플도 여기 들어 있고요. 프라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터파크에 비유되는 여행 사이트, 그 다음에 리제네론, 이 바이오, 그 다음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죠. 넷플릭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애플하고 아마존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의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오히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금융사들도 자신들의 어떤 이 대출과 여신 활동을 더 자신감 있게 활발하게 밀어붙일 수 있고 예대 마진을 노리는 어떤 그런 금융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디레버리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렇게 기회가 되는 종목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요즘 월가 하우스뷰 중에서 시티하고 골드만삭스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가장 자본주의 색깔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전통 금융사들 두 곳인데요. 골드만삭스하고 시티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12월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의 회장이죠. 로이드 블랑페인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파워 런치 뭐 이런데 파워 브렉퍼스트인가요? 이런데 나왔는데 내가 연준 의장이면은 9월에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하우스 뷰 빨라야 12월이다라는 이제 의견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실어줬다, 재강조를 해줬다 이런 거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지표 개선은 아직까지 그렇게 컴펠링하지가 않다. 요즘 들어서 유행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언급하면서 중국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거대한 도전이라고 이제 어떤 이 개혁과 뭐 자본주의로의 약간 일부 트랜스포밍 같은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끝날 일이 아니다. 몇 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잘못하면 이게 어떤 페테일 리스크를 갖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독설과 막말로 이제 공화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좀 친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도를 넘은 것 같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좀 여기서 볼게요. CNN 머니에 보면은요, 이제 공화당의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이라는 어떤 당의 색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 왠지 월가하고 좀 교감이 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안 그랬다는 거고요. 월가를 향해서 팻캣이라는 독설을 퍼부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다는 말이 얼마나 이 모욕적이면서 듣기 싫은 말인지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뭐 대마불사만큼이나 지금 월가를 그동안 공격해왔던 게 탐욕스러운 이제 팻캣인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재벌 출신의 공화당 후보가 월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게다가 최근에 어떤 좌회전 깜빡이를 자꾸 켜고 있다는 거죠.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부자 증세 같은 거. 결국은 이게 기싸움이다. 월가의 어떤 후원금 액수에 따라서 그 대통령 이제 당선 가능성의 어떤 그 도박 사이트의 승률 같은 게 막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월가의 후원을 안 받으면 선거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내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서가 나오면 금리가 동결이든 인상이든 간에 이게 과연 비둘기파적으로 봐야 되느냐, 매파적으로 봐야 되느냐, 본격적인 상대평가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미터가 될 거를 쭉 볼게요. 먼저 공포지수. 가장 노골적인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회피 이거에 따른 이제 이 지표 반응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환율 중요하죠. 브라질의 헤알화 환율, 그 다음에 터키의 리라화 환율.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선물.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제 호재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거는 어떤 경기 개선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또 악재로 반응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 선물. 만약에 모르겠다. 연준이고 월가고 간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좀 회의적인 센티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금에 가서 수요가 붙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는요. 어제 우리나라 급등, 물론 이제 쇼커버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 더하기 FOMC 어떤 불안감이 좀 미리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에서 50선에 복귀를 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후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진짜 부르짖어왔던 50선 회복해야 외국인이 순매수 돌아옵니다. 라는 의견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유지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속성. 이거는 대신에 이번 주 내내 가지고 머릿속에 좀 리마인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